네이버 창에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왼쪽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로그인합니다. 공인 인증은 물론 카카오톡 인증 등 간편 인증 또한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는 창이 뜹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함께 불러오고 싶을 때는 자료 제공 동의를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조회 버튼을 눌러 위쪽 칸에 뜨는 부양가족은 간소화 자료를 함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불러오지 않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자료 제공을 추가로 신청하실 경우 위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자료는 매뉴얼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간소화 자료로 돌아갑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2021년 3월에 중도 입사하신 경우 1월과 2월은 제외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근무했다는 가정하에 모두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을 눌러 전체 금액을 조회합니다. 금액을 모두 불러왔으면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밀번호를 별도로 설정하시는 경우 어카운트 업로드 시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비밀번호를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비밀번호 없이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카운트에 접속합니다. 상단에 있는 사이트를 클릭하여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유저페이 버튼을 클릭한 후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코드 번호는 모두 603795로 동일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개인적으로 공지되었으니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메뉴에서 연말정산 등록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PDF 자료를 업로드하여 연말정산 입력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수기로 입력하거나 수정하셔야 하는 항목이 총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자 인적사항입니다. 소득자 인적사항 옆에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2021년 기준의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자 여부를 클릭합니다.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여부를 유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방금 수정한 사항은 월세 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에 필요한 정보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경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는 종전 근무지 내역 입력란입니다. 2021년 실로암 외에 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종전 근무지 및 납세 조항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음,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종전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해당하는 칸을 입력합니다. 예시로 하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시는 매뉴얼에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무처명과 사업자 등록번호, 근무기간, 급여 전체 합계, 소득세, 주민세, 결정세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란을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한 후 소득세, 주민세란에도 결정세액 금액을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전 근무지 내역을 입력한 경우 회사에 종전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2번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인적공제 등록입니다. 인적공제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년도에 이카운트로 연말정산을 진행했던 근로자가 전년도 부양가족에 대하여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불러오기에 전년도 부양가족 정보를 클릭합니다. 부양가족 정보가 없는 경우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규 부양가족에 대하여 관계 코드와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부양가족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항목에 기본공제 항목이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하셔야 합니다. 매뉴얼 11페이지에 관련한 요건이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어 기본공제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관련 사항을 문의하셔도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꼭 매뉴얼 확인하시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한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년 대비 인적공제 항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본 등 추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부양가족의 공제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부녀자 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여성 근로자로서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4,147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여부만 판단 조건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나이와 소득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입니다. 기본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없다면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녀자 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본인의 주민번호를 클릭하여 부녀자 항목에 체크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등록 버튼을 눌러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공제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배우자가 등록되었으니 다시 본인의 주민번호를 눌러 부녀자 공제를 체크합니다. 급여를 확인하였을 때 4,147만 원이 넘으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요건 판단하시어 해당되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완료하였다면 다음으로 하단의 연말정산 간소화 버튼을 눌러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PDF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파일 버튼을 클릭하여 간소화 자료를 입력합니다. PDF 다운 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있다면 아래 칸에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오류 검증 및 확인 사항에서 확인 사항을 확인한 후 반영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재는 오류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자료 반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반영 항목에 오류 사항이 뜬다면 해당 사항을 변경하시고 재검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반영이 완료된 후 홈택스에서 끌고 오지 않은 개인적인 자료를 입력하실 경우에 해당하는 칸에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금의 경우 단기분에 근로자 개인의 자료가 있다면 그 밖의 자료를 입력하신 후 영수증상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명, 건수, 금액을 입력하여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 버튼을 눌러 수기로 입력한 자료들은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두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및 계산 처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자 공제 항목에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조정 내역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 분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해당 연도 공제 항목에 충족되는 경우 2월 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자동 분배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른 후 연말정산 등록 수정 버튼으로 돌아갑니다. 납부 및 환급 부분에 나와 있는 금액이 근로자가 회사에 납부해야 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해당하는 금액은 다 금액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